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달아나님, 예, 채팅창에 일강이약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예, 일강이약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강이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강삐약 일강삐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병아리 같은 수준이다. 예, 이재명이 이제 봉황이라면 예, 김경수와 김동연은 이제 병아리 수준이다. 그래서 일강삐약으로 보시면 된다. 예, 요거 제가 안내 말씀드리고요. 경남도민님, 배은망덕, 김동연, 김두관 국민의힘으로 가라. 불만이 많으면 민주당 있을 필요 없다. 예, 당원이 주인이다. 예, 정확한 얘기 해줬어요. 당원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 당은. 아니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정당은 다 당원이 주인인 거죠. 왜 직업 정치인들이 당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정치 문화에 오염이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원이 다시금 주인이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동연 씨는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엘리트들의 이제 그죠? 이 명문대 나온 애들, 공부만 한 애들의 문제점이 이 엘리트 의식과 선민 의식에 쩔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는 줄 알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서울대의 개구리들이야. 가만히 보면 머리가 진짜 안 돌아갑니다. 어쨌건 경선에 참여를 했으면은 많은 득표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결과를 보세요. 당원 투표 결과를 보면은 이게 뭐 7대3도 아니고 6대4도 아니고 96대3이 나왔어. 96대 3%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김동연 후보가 받을 수 있는 득표의 최대치는 3%란 얘기야. 당원들하고 싸웠잖아. 이재명하고 싸운 게 아니야. 당원들하고 싸운 거예요, 이번은. 당원의 96%하고 싸운 거야, 김동연은. 아니, 그러면서 경선 때 표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당원인 50%, 여론조사 50%인데 당원들한테 3% 받아가지고 무슨 대선 후보 경선을 합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몰랐어요? 그렇게 정치적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본인 낙선 운동을 한 거야. 예? 김두관 씨는 뭐 아예 출마를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치고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뭘로 나가든지 나가겠죠. 근데 김동연 후보는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었으면은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예? 여의도 정치인 분들이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나한테 유리한 걸 하면 안 돼. 당원들, 유권자들에게 유리한 걸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찍어봐야 한 표잖아. 표는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표는 우리 캠프 관계자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야.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이건 정치, 뭐, 반장선거 나간 애들도 알만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아주 심오한 무슨 정치, 담론도 아니고, 이거. 유권자들이 원하는 걸 하라. 아, 빈말이라도. 이게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 아, 소비자가 왕이다. 정치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치 비즈니스의 소비자들은 유권자들인 거예요. 당원들인 거야. 그럼 소비자들을 왕처럼 모셔야지. 그래야 표를, 그죠? 소비자를 왕처럼 모셔야 돈을 버는 것처럼 유권자를 왕처럼 모셔야 표를 얻을 거 아니야. 아니, 이 초보적인 정치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 당원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본 경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본인의 득표율이 확정이 된 거예요. 3%야, 3%. 이 정도 지지율이면은 유튜브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큰 채널들은 또 본인이 뭐
최한욱 TV는 제가 모실 수 있어. 예. 김동연 후보 제가 안타까워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예, 제가 출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큰 채널에서는 안 불러. 3% 나오는 사람을 큰 채널에서 부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나가야 이제 뭔가 좀 선거 운동도 되고 효과도 생기고 이러는데 고작 3% 나오는데 그 누가 부르겠어? 3%에서도 안 불러. 3%에서 부르려나요? 같이 3%니까. 자, 그렇고요. 예, 김경수 후보가 이제 막차를 탔습니다. 예, 막차를 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나오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왜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것도 참 이 사람도 머리가 나쁜 거는 뭐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나오면은 미천이 드러나요. 네, 득표율로 숫자로 김경수란 정치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도 물론 여론조사하면 숫자가 나오지. 예, 저는 김경수 씨는 애초부터 대선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 어차피 이번엔 될 싸움도 아니고, 본인 뒤에는 오늘 썸네일에도 제가 그런 제목을 썼지만 문재인이라는 큰 정치적 자산이 있잖아. 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선 때 제가 봤더니 김경수와 문재인이 동시에 이제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김경수 뒤에는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자산이 있어. 이 자산을 나중에 가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번에 쓰면은 어떤 일이 나오느냐? 본인의 정치적 사이즈가 확정이 돼버려. 3%로. 그 3% 가지고 김동연이 2% 가져가고 본인은 1% 가져가는 상황이 돼요. 야, 그럼 김경수 사이즈는 요 정도구나. 이게 간장종지구나. 이게 큰 정치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중에 경남지사도 못 나가, 이렇게 되면. 본인 미천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선 출마를 안 하면은 미천을 모르지, 우리가. 아예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했으면은 김경수가 문재인의 후계자래. 그 문재인이 예전에 뭐 40% 이런 막 지지를 받고 그랬으니까 야, 김경수도 그러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그럴까? 자, 이러면은 큰 정치인으로 남는 거야. 그냥 미스테리하게 남는 거예요. 문재인의 후계자라는 이 정치적 자산만 남아. 근데 이번에 대선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그러면 야, 문재인의 후계자라는데 김경수는 자산이 얼마래? 안 나오면 모르는데 나오니까 확인되잖아. 1%야 1%. 그럼 본인의 정치력만 확인이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오늘도 이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또 문재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한테 또 쪼르르 쫓아갔어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예? 바둑이가 주인 쫓아가듯이 또 문재인한테 쪼르르 갔어. 또 문재인은 쪼르르 받아줘요. 본인이 전직 대통령인데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만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 윤석열이 지금 경선 개입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재인도 경선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경선 개입해도 아무도 이제 의미도 없어. 아무도 관심도 없어. 사실은 이 정도 행보를 하면은 문재인이 경선 개입이라고 욕을 먹어야 돼요. 오늘 난리가 나야 돼.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저 만났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방송 직전에 우연히 JTBC 방송을 보는데 김경수랑 문재인이랑 만났더라고. 만났어? 근데 왜 아무도 욕을 안 하지? 아니 윤석열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한다고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막 욕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당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지, 경선에. 예, 조현숙님, 최한욱 씨 딸하고 사위랑 손주 둘하고 가평 놀러 가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려주세요. 가평 두밀두밀 펜션을 검색하시면 거기 주소가 나옵니다. 두밀두밀 펜션. 두밀두밀 펜션을 제가 광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언제든지 놀러 와 주십시오. 요즘 한가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이렇게 대선 개입을 하는데, 경선 개입을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자,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은 문재인의 미천까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상황. 문재인의 미천까지 드러났어. 김경수의 미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야, 이거 문재인도 아무 지금 영향력이 없네?
문재인 관심 없네? 이런 상황만 돼버렸다. 저는 착한 2등 전략이 아니라 이번 판은 이재명의 그냥 잔치판이에요. 안 나오는 게 맞았어. 김경수는 누가 나와도 안 될 판인데, 문제는 뭐냐면 몇 퍼센트를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하면 괜찮아. 적어도 2자릿수 이상, 경선에서 2자릿수 이상 득표를 하면은 미래를 도모를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경선 해봤는데 한 자릿수 나오고, 김동연한테 착한 2등 한다고 그러고 나쁜 2등한테 밀려버려서 착한 3등이 돼버리면, 야, 이거는 김경수도 죽고 문재인도 죽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문재인이 경선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제가 괜히 또 밑도 끝도 없이 까는 게 아니야. 저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앵벌이 하려고, 슈퍼챗 코인팔이 하려고 까지는 않아요. 문재인을. 뭐가 잘못하면 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오해하시더라고. 내가 아무나 까는 줄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김경수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요, 차기 정부 내란 상진 용산 대통령실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합정부, 연립정부로 가야 된다. 그래서 MBC 라디오에 나와서요, 만약에 대선에 승리한다면 이후 연합정부, 연립정부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운영 과정에서도 촛불혁명에 함께했던 세력이 연대에 국정운영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단계부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거기서 정책을 논의하고 합의해 내각 구성도 공동으로 하는 등 연정으로 출범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때 하지 못했던 촛불연정을 이번에는 반드시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공동으로 연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 국가 대개조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이전에 행정수도를 마무리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짜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이거 안 돼요. 한번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되면 또 위헌 판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단 하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란의 상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느 그 SNS 네티즌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김민석 의원을 이제 뜬금없이 공격을 하면서 김민석이 상황이다 뭐 이런 글을 써서 이거 좀 배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방송한 직후에 바로 삭제를 했더라고. 그 글을. 김민석 의원을 이제 근거 없이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가지고, 허재영 기자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기 댓글을 달았더라고. 이게 사실이라면 뭐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뭐 취재에 좀 응해달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는데 바로 튀었어. 바로 삭제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웃긴 게 저한테 오늘 페이스북 메신저로 엄지척을 보냈어. 아무 말도 없이 뭐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엄지척을 보냈어요 저한테. 이거 엄지 하나 보냈더라고. 이거 페이스북에 이모티콘 그거 있잖아요. 그 김민석 까는 글을 쓴 사람이 그 글은 삭제하고 저한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엄지척을 보냈더라고. 제가 한 얘기는 이거잖아. 그 배우 세력이 나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 내가 추적을 하겠다. 그랬더니 삭제를 했더라고. 대충 보니까 조국혁 신당 지지자가 친문이더라고. 그분도. 근데 그분이 이제 김민석 의원을 비난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자, 행정수도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행정수도 이전이 이재명 대표 공약인데 왜 김민석이 이걸 당해서 김민석이 이재명 대표 공약을 멋대로 폐기를 했느냐. 그래서 김민석이 상황이다. 이런 주장을 페이스북 글에 쓴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공약을 낸 적도 없고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어요. 김민석 의원이 했던 얘기도 그걸 뭐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친문들이 김민석을 공격한다라고 지금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명하고 연관이 있죠. 제가 제이모
의원, 요즘 명팔이에 완전히 눈이 뒤집혔더라고 이분이. 여러분 한번 그 알콩달콩인가요? 페이스북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이모 의원 페이스북에.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진심으로 본인이 존경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예, 제가 지금까지 본 간신배 중에는 최고다. 예? 아주 뭐 이재명을 막 빠느냐고. 이재명 대표는 힘들겠어. 너무 빨아가지고. 평소에도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지. 저는 이제 이거 당대표를 노리고 친문들이 또 이런 작전을 구사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는 지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김민석 의원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삭제하고 튀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가지. 그랬구나. 딱 걸렸구나. 내가 조국혁 신당 지지자이거나, 예, 문바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겉으로는 이재명 찬양을 걸어놨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조국이 있는 거야. 마음속엔 문재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 저는. 이재명 좋아하면서 문재인 좋아할 수도 있고 조국 좋아할 수도 있지. 제가 그걸 싫어합니까? 왜 근거도 없는 내용으로 뜬금없이 김민석을 공격을 하냐고.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그걸 문제 삼은 거지. 나는 이재명도 좋고 문재인도 좋고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 마음이지. 그런데 이 친문 똥파리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이 친명인 척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제가 롯봉기 롯교수랑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도 똑같은 짓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명팔이 하면서 그 김민석 의원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 그 인간이. 김민석이 뭘 잘못한 게 있어? 잘못한 게 있으면은 뭐 공격할 수도 있지. 근데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들을 지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김민석 의원이 일부러 안 왔다라는 거예요. 국회에. 계엄의 밤 때 김민석 의원이 감기가 걸려갖고 감기약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났어. 그런데도 계속 본인 방송에서 김민석이 일부러 안 나타났다. 김민석이 수박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저격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자기 방송 하는데 제가 가서 왜 저격을 해요? 안 하지. 제가 미쳤다고 뭐 유튜버들 공격해갖고 저한테 득이 될 게 없어. 왜? 저도 장사꾼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롯봉기 신도들도 제 방송 오고 또 누구 채널 보는 사람도 오고 뭐 동물농장에서도 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면은 나도 시청률 올라가고 좋죠. 왜 내가 까? 전 가만히 보면 시청률이 안 나오고 구독자가 안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동물농장을 막 까. 뭐 뱀장수를 까, 소장수를 까, 개장수를 까. 이러면은 그 소장수, 개장수, 소장수 열린공갈TV는 구독자가 100만이에요. 그 100만은 어쨌건 소장수가 좋으니까 그걸 구독하는 거잖아. 100만 날라가죠. 김어준을 까. 김어준 까면 200만 날라가죠. 그 다음에 그 개장수도 한 50만 되지 않아요? 그걸 까면 또 50만 날라가. 그 하물며 뱀장수도 한 15만원 15만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돼. 그 다음에 예, 록교수. 그 양반도 한 30만 되지 않아? 이걸 내가 다 까면은 내 방송을 좋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장사 속으로 방송하면은 저 안 까요. 깔 필요가 없지. 왜 다른 유튜버들을 건드려? 헛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내 방송이나 하고 있으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들이 민주당 정치에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저는. 그 SNS에 그런 글을 싸질른 이분도 저는 배우가 있다고 봐. 그러지 않고서 삭제를 왜 합니까? 제 방송을 봤나? 제 시청자인가요? 그리고 그 방송을 안 봤으니까 삭제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만약에 보고 있으시면은 제가 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예, 뭐 공직에 있는 공인의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은 안 하겠지만은 만약에 이 방송 보고 있으시면은 엄지척은 뭐예요? 무슨 뜻이야 도대체? 나 조롱하는 거야? 기분 나쁘면 본인 얘기를 제대로 써서 보내든지 메시지로. 내가 안 받아? 끝까지 잡아냅니다, 저는. 그리고 잘 이거 보세요. 제가 왜 이거 친문 세력들이 이상한 짓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
행정수도 이거 가지고 시비 걸었잖아. 행정수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행정수도 이거 바둑이 빠구만 바빠구만 바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가만히 보면은 자 김민석을 디스해가지고 당대표 선거 때 뭔가 친문 세력들을 밀어주기 위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행정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기정사실화. 아니 세종시로 가게 될지 청와대로 돌아갈지 또 저기 누구야 탁현민. 탁현민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은근히 뭐 청와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그 이재명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지. 내가 용산으로 갈지 청와대로 갈지 세종시로 갈지는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문제고 국민들 의견 여론 수렴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아니 지들이 왜 그 중요한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김경수가 세종시로 가야 된다, 탁현민은 청와대로 가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뭔데? 그리고 은근히 몰아가고 그 똥파리 비스무리한 애들 풀어가지고 SNS에 작업 치고. 이재명이 언제 공약을 했어요? 세종시로 간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어제 제가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하면서 이 연합정치 문제 이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조국하고 똑같이 가는 거야. 예, 연합정부 연립정부로 가야 된다. 조국 혁신당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본인들이 친문들이 집권했을 때 그렇게 하지. 왜? 본인들이 이제는 권력의 중심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뜬금없이 연합정부 연립정부 얘기를 해. 아니 그럴 거면 조국혁신당을 가든지, 조국혁신당 가가지고 같이 연합정부 구성하자고 그러든지, 왜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서 벌써부터 무슨 연합정부를 해야 된다 연립정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애들이 마음 설레는 거 아니야. 싱숭생숭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으로 힘이 집중되는 이 시기에 왜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분위기 흐리냐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건 김경수건 이른바 문빠들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는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누가 봐도. 자 이거 보세요. 김경수 만난 문재인, 경선을 통해 정권 교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된다. 오늘 쪼르르 내려갔어요. 아빠 도와줘. 나 1%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 다 죽이는 거야. 자, 김경수 씨나 친문들이 정무 감각이 없다, 정치적 판단 능력이 매우 빈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진을 찍으면 안 되지 지금. 황사랑님, 최평님 정치 분석은 항상 엄지척입니까? 감사드립니다. 이거 문재인까지 죽이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잖아요. 김경수가 1%가 나오면 문재인도 죽는 거잖아 같이. 문재인의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이제 영향력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 아직도.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 뭐 여전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털빠들, 김어준이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잖아. 문재인은 좋은 사람, 문재인은 좋은 사람, 뭐 이런 가스라이팅을 끊임없이 해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도 좋아, 이재명도 좋아,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우리 당원 중에 절반 이상은 전 그렇다고 봐요. 절반 이상은 뭐 그런 정도다. 그러면 문재인은 가만히 뒤에 앉아서, 그죠? 당원들과 국민들의 사랑받으면서 그냥 말년을 잘 보내면 되잖아. 그런데 김경수 손 붙잡고 나와가지고 본인 정치적 미천 다 드러나 버리면 문재인까지 죽이는 꼴이 되는 거지. 근데 당장 마음이 급하니까 김경수가 딱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문재인이라도 손 붙잡고 좀 받아보겠다 이런 건데, 표를 그게 나오냐고요. 표가 오늘 나온 거야. 오늘 당원 투표 결과로 이번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뭐 예비 경선이나 다를 바 없는 결과가 오늘 당원 투표 결과라고 봐요. 96%야 96%.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이 김경수한테 이번 경선을 통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 문 전 대통령께서는 제가 어제 출마 선언했던 걸 보셨고 출마 선언문의 내용 중에서 국가 균형 발전, 행정수도 이전을 포함해 지역을 어떻게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 그죠? 행정수도 이전에 문재인이 힘을 실어준 거죠, 이거는. 자, 뿐만 아니라 요게 중요합니다. 이번 경선뿐만 아니라 경선 이후 본선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다음 민주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번 민주당 경선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 세력, 다른 재정당과도 힘을 합하고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정권 교체 이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제대로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말 표현만 달라졌죠.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연대의 힘으로 국정을 운영해달라. 이거 김경수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했던 연립정부, 연합정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연립정부, 연합정권 얘기를 문재인이 한 거잖아. 국정 운영 과정에 연대의 힘으로. 그런 단어를 쓰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예, 교활하게 한 거예요, 교활하게. 교활하게.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국정 운영 과정에 정권 교체 이후니까 집권한 후에도 국정 운영에 연대를 해라. 국정 운영에 연대를 하는 게 연립정권, 연합정권인 거예요. 자, 이거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야, 문재인이 지금. 자, 그러면서 이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김경수가 한 얘기,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출마 선언하면서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정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문재인이 완전히 힘을 실어줬어. 자, 빛의 연정, 연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대화가 있었다. 제가 어제 출마 선언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그렇게 들어선 정부에서 인수위를 대체했던 국정자문위원회 단계에서부터 탄핵에 참여했던 정치 세력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논의를 거쳐 합의하고 그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각에도 참여하는 연정을 실현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자,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당시에는 워낙 민주당과 함께 책임 정당론이 아주 강했고 야당과의 여야 간 협치를 통해 풀어나간다라는 기본적인 국정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실현해 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방향으로 연정을 추진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셨다. 이번 대선에는 탄핵 과정에 참여했던 재정치 세력들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정 운영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다. 김경수가 한 얘기에 다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황사랑님, 조국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 세상 물정 모르고 남의 말을 너무 잘 듣고 인성은 착하지만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조국은 제2의 문통. 경남도민님, 김경수 문재인 방문, 나경원 이명박 방문, 니들 지금 장난하냐? 국민들을 만나야지 뭐 하는 건가? 이런 게 이제 상황 정치하는 거죠. 이런 게 상황 정치입니다. 자, 문재인이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김경수의 두 가지 주장, 핵심적인 두 가지 주장이죠. 행정수도 이전과 연합정부, 연립정부 구성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재인의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이 다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럼 배후에 문재인이 있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합정부, 연립정부 문제, 뭐 대선 이후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의도가 불순하다라는 거야. 저는 민주진보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를 실현을 하고 또 정권교체 이후에도 자 힘을 합쳐서 개혁과제들을 실현해 나가고 이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에 와서 조국혁신당이나 예? 김경수나 문재인이 연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총선 때 공천혁명으로 다 당권에서 멀어져 갔어요.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이제 멀어졌어.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친문 세력에 대해서, 친문과 386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가 끝났어. 이미 심판을 했어요. 지난 총선 때.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요. 퇴장을 해야 돼. 정치 무대에서 친문과 386은 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개혁 세력, 우리가 흔히 이른바 친명 개혁 세력들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책임 정치를 해서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 386들이 실패한 개혁의 과제를 완성해야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니들은 이미 실패한 세력이야. 20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두 차례 10년 동안 집권을 했어요. 친문과 386은. 그런데 도대체 한 게 뭐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주범들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범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당하는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친문 386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한 평가, 이재명을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을 한 거는 친문과 386은 더 이상 민주당에서 손을 떼라 라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었어. 근데 그거 이재명으로 당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게 싫어서 친문 386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낙연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이재명의 당선을 막았던 자들이 있고 또 친문 386들 이낙연처럼 적극적으로 당선을 막진 않았지만 태업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대선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강도 정도만 다를 뿐이지 이낙연계나 친문 386이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패배하기를 원했던 건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두 번이나 당대표로 선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찬대, 김민석과 같은 이재명과 오래 함께하는 정치인들을 당의 지도부로 선출을 한 거야. 이재명이 책임지고 민주당 정리를 해라.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친문 386들 대거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 손 떼야지. 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지율도 안 나오는 자들이 스물스물 한쪽에 김동연, 이게 문재인의 두 얼굴 아닙니까? 닦아놓고 김동연하고 김경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문재인의 아바타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문재인의 아바타 둘 출마시켜놓고 연립정부 하자, 연합정권 하자, 권력 나눠 먹자. 그것도 모자라서 바깥에다가 조국혁신당 만들어 놓고 김어준한테 지령 내려가지고 조국혁신당에 12석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이제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눠 갔지? 야, 우리도 좀 달래? 그러면서 뒤로는 당권 노리고 밑도 끝도 없이 김민석 공격해가지고 당권 노리고 이거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가 문재인이라는 게 너무 명확히 드러나잖아. 저는 이거 친문, 이 털바들 보면서 한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아니, 김경수는 막 욕을 해. 그 문재인은 지금 윤석열이 경선 개입한다고 욕을 하면서 문재인은 대놓고 지금 경선 개입하는 거 아니야. 김경수 말이 다 맞대잖아. 김경수가 연합정부 구성하자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털바들은 문바들은 요즘에 뭐 하나 그러고 이제 딴지 게시판에 매일 들어가 봅니다. 또 무슨 헛소리들 하나. 가니까 김경수 한 죽일 놈이 됐어요. 무슨 연합정부냐, 연정이냐. 그리고 그 누구야, 조국혁 신당도 완전히 거기서도 죽일 놈들이 돼 있어. 근데 웃기는 게, 아니 문재인이 저렇게 대놓고 연정하라고 오더를 주고 있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그 참 정신세계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아, 뒤에 배우 김경수 안에 문재인 있는 게 지금 대놓고 저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대놓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문재인은 만세래. 진짜 희한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이거 뭐 택도 없는 소리고, 예, 저는 뭐 친문들하고, 예, 뭐 또 뭐 조국혁 신당이건 뭐건 아무리 설쳐봐야, 예, 이번에는 저는 저 국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예, 차라리 진짜 본인들 얘기하듯이 문재인 정부 때 연정을 하자. 그랬으면 진정성이 있을 수 있지. 예, 복만삼님, 연립정부 나랑 장난하냐 지금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고 싶네. 니들은 연립주택에서나 살아라.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재명으로 모든 힘이 쏠리고 있는, 모든 지지율이 이재명으로 다 쏠리고 있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로 민심이 확 쏠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에게 책임지고 책임 정치해라. 이재명이 책임지고 촛불의 요구, 응원봉의 요구를 실현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이번에 뭐 그 분권형 대통령제니 뭐 그 개헌 얘기 나왔을 때 난리가 났잖아 진짜. 그 난리가 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걱정했던 이유가 뭐예요? 야, 이재명의 권한을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 약간의 오해도 있었지만은 화가 난 이유를 따져보면은 야, 이것들이 개헌해가지고 뭐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거 해가지고 이재명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절대 안 돼. 그래갖고 우원식이 죽도록 얻어맞은 거 아니야. 그 정도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에게 모든, 제가 이번 대선 슬로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이재명에게 권한을, 이재명에게 최대 권한을 줘서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리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뜻이야. 근데 뭘 나눠 먹기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연립정부니 연합정부니 이런 거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없고 정치가 다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이 다원화된 상황이냐고. 이재명으로 일극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 일극화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구도에서 이재명과 삐약이들이야. 이재명과 나머지들이에요. 이재명과 18 잡놈들이야 그냥. 관심도 없어. 국민의힘 경선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지 한동훈이 되든지 한덕수가 되든지 윤석열이 또 나오든지 김건희가 또 나오든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모든 힘을 이재명에게 쏟아서 이재명이 책임지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완성해달라는 게 우리 국민의 뜻이에요. 그 모든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워달라는 거. 그게 국민의힘 쪽이건 민주당 쪽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야. 그래서 이재명에게 최대 권한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연합정치, 뭐 연합정치, 연립정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혼자 집권하기에 힘이 벅찰 때 그때 연합정치 연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당이 독자적인 힘으로 집권이 불가능할 때 주로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즉 단독으로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어서 단독으로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어서 총리를 선출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연정을 하는 거지.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단독으로 집권을 할 수 있는데 왜 남하고 이걸 나눠요, 권력을. 다른 당하고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것의 유래와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연정을 얘기하는 거지. 정치적 진정성을 가지고 연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